대한민국 포병이 또 한 번 혁신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력한 성능의 새로운 장비가 전군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성능이 개량된 장비는 포병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동 측지 장비입니다. 포병이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대의 위치와 표적의 좌표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상 사거리와 방위각, 수직각, 표고차 등을 계산하여 사격 재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병 임무의 시작점은 정확한 좌표를 획득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반대로 좌표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강력한 화력의 K9이라 할지라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연구하는 5개의 포술 분과에는 관측, 전포, 사격 지휘, 포병 통신과 함께 측지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포병 전술에 있어 측지 작전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이전부터 자동 측지 장비를 군에 보급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우수한 측지 장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능 개량이 완료된 자동 측지 장비는 해외 유사 장비 대비 우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우리 군의 대화력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작전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자동 측지 장비의 성능 개선과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병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탄의 파괴력도 아니고 자주포의 사거리와 명중률도 아닙니다. 포병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정확한 위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적을 직접 조준하고 공격하는 직사화기와 달리 포병의 자주포와 견인포는 표적을 직접 볼 수 없는 거리에서 간접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항상 각 부대와 표적에 정확한 위치 재원과 좌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위치 재원과 좌표가 엉망이면 제대로 된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포병 부대는 사격 임무를 실시하는 전포대 이외에 관측반 등의 부대는 별도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부대들의 위치 재원도 항시 확보하는 것이 포병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각 자주포는 자신들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좌표값을 산출한 후 전포대 상태 보고를 사격 지휘소로 송신하고 있으며, 전방의 관측반들은 관측 임무를 실시하기 전에 사격 지휘소로 관측소 점령 보고를 통해 관측반의 현 좌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병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GPS와 INS만으로는 항시 오차 없는 위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변 환경이나 외부 요인, 적의 전자전 공격 등에 의해 교란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좌표, 방위각, 표고 등의 측지 정보를 원격으로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자동 측지 장비를 활용하여 위치 재원에 대한 오차값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동 측지 장비는 임무 수행 전 정지 상태에서 실시하는 초기 정렬에 1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오차 보정 시간에도 40초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요 시간이 그다지 한국군에 제약이 되지 않았지만, 점차 현대전장에서 포병에게 1분 1초의 시간 차이가 더 중요해지자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작전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동 측지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자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약하다는 단점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함께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 동안 진행되었던 자동 측지 장비 성능 개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능 개량이 완료된 자동 측지 장비는 기존에 15분이나 걸렸던 초기 정렬 시간을 10분으로 30% 이상 단축하였으며, 오차값 보정에 필요하던 40초의 시간은 무려 절반에 불과한 20초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임무 준비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한층 더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15분의 초기 정렬 시간이 5분 정도 단축된 것을 두고 큰 성능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성국이 보유한 주요 전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임무 준비 시간에 5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운운할 때 언급하는 장사정포 중 170mm 자주포는 초탄 사격 이후 차탄을 사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5분입니다. 즉, 한국 포병이 임무 준비 과정에서 5분을 앞당겨 정확한 위치 재원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적의 2차 포격이 준비되는 사이에 한국군이 먼저 대화력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격 재원 산출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5분의 시간 단축은 전술적 가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에 더해 개량된 자동 측지 장비는 적의 재민과 스푸핑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지기를 탑재하여 적의 전자전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재원 산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군사 분쟁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자전 공격을 통해 적의 장비를 무력화하고 그 틈을 활용하여 공습을 실시하거나 전략적 목표를 얻어내는 군사작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제는 포병 장비에까지 전자전 방어를 신경 쓰고 있으며, 적의 교란 작전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는 자동 측지 장비는 K9을 비롯한 대한민국 자주포가 적성국의 주요 진지와 장비, 병력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병의 측지 역량은 단순히 군사 충돌 발생 시 각종 위치 재원을 산출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포병의 전투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전방에서 적 표적을 감시하고 포병 부대의 화력 유도와 포탄 명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포병 관측반은 평시에도 다양한 위치 재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방 지역의 상주 관측소에 위치하고 있는 포병 관측반의 경우에는 타스1K 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위치의 좌표값과 방위각 등을 사전에 포병 측지반의 도움을 받아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타스1K를 이동 설치하기 위한 타스 전환계소의 위치 재원도 정확한 측지를 통해 별도로 추가 유지하고 있으며, 전방 지역에 위치한 북한의 감시 초소와 평사포 진지, 화기 진지의 좌표와 방위각, 표고 등도 측지 장비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정확한 재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군의 측지 장비 성능이 부족했다면 포병 관측반은 관측소 위치와 적 표적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화력 유도 시 자주포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표적 위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기지점 재원도 측지 장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관측반의 임무 수행에 있어 기지점 재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병 관측반이 사격 지휘소로 최초 사격 요구를 실시할 때는 관측자 식별부터 통제 방법까지 6개의 조건에 맞춰 화력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요소는 표적 위치 재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표적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적의 좌표값을 이용한 방한 좌표, 관측반의 위치 재원을 활용하는 극표정, 최신 사격 재원을 기준으로 그 주변의 위치를 산출하는 전위 사격과 함께 기지점을 활용한 기지점 전위가 있습니다. 기지점 전위란 사전에 측지 작전을 통해 위치값을 확보한 하나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거리, 방위각, 수직각 등을 활용하여 표적의 위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만약 사전에 포병 부대에서 각 관측소마다 참고할 수 있는 기지점을 구해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적 위치 산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사격 지휘소와 전포대에서 원활하게 포탄 사격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포병 작전에 있어 각종 위치 재원을 산출하고 재원값을 유지하는 것은 아군의 포병 화력 지원이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포병 부대들은 수시로 측지 작전을 통해 각 부대의 주진지와 예비진지의 좌표값, 방위각, 표고 등을 항시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병 작전에는 단순히 K9 등 자주포와 포탄, 장약 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K9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전술적 중요성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포병 장비의 진화는 자동 측지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적 포병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대포 오병 레이더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포 오병 레이더란 적이 사격한 포탄의 탄도학적 궤도를 분석하여 역으로 적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장비로서, 이제는 포병을 편제하는 대다수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대포 오병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천경2는 미국, 스웨덴 등이 개발한 대표적인 대포 오병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무려 10km 이상 향상된 70km의 탐지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탐지거리는 허황된 스펙을 주장하는 중국 포병의 일부 특수 탄종을 제외하고 모든 자주포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적 자주포의 사거리보다 한국산 대포 오병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적하지 못할 적 포병 세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경2는
국산 A4 레이더를 장착하여 기존보다 2배 이상의 표적 처리 속도까지 확보하여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는데요. 이처럼 우수한 성능의 대포호병 레이더는 적성국의 무력 도발 시 신속하게 적의 위치를 포착할 것이고, 성능이 개량된 자동 측지 장비는 아군의 포대 위치와 적 표적 좌표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한층 더 강력한 포병 화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와 수량, 전술교리 등을 모두 합쳐 미국 군사매체로부터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대한민국 포방부는 매년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우리 군의 전력을 진화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포병의 화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